이번 시간에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게요. 가정폭력이 뭐예요? 가정폭력 제대로 알기. 이럴 때 나라면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가정폭력은 가족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폭력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형, 오빠, 누나, 언니, 동생, 친척. 이 중에서 힘이 더 약한 가족을 주먹이나 발 이런 것들로 때리고 집안에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고 때로는 고함을 치고 집에 못 들어오게 하거나 집에서 내쫓거나 또는 무서운 눈빛으로 윽박 지르고 욕을 심하게 하는 것, 그런 행위들, 모든 행동을 가정폭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정폭력은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답니다. 특히 어른들이 아이에게 하는 가정폭력을 우리는 아동학대라고 하고 있죠. 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하는 가정폭력을 노인학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힘이 약한 이런 아이나 노인에게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는 더욱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죠. 가정폭력은 서로 사랑하는 가족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계속 점점 더 심해지거나 무서워지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정폭력은 계속해서 참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 친구가 혹시 이런 가정폭력을 당했거나 당하고 있다면 겁먹지 말고 꼭 선생님이나 경찰에게 얘기해야 돼요. 다음 질문에 예, 아니오로 한번 대답해 볼까요? 우리 집에서 폭력이 매일 일어난다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어떤 걸까요? 예. 좋아요. 예. 폭력을 당하더라도 우리 집의 행복을 위해 감춰야 한다. 감추면 안 되겠죠. 아니오가 되겠습니다. 심한 말을 했어도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으면 가정폭력이 아니다. 아니죠. 이것도 가정폭력이 해당되겠죠. 아니옵니다. 가정폭력은 어른들에게서만 일어난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가족 구성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말이 안 통하거나 화가 나면 폭력을 좀 써도 된다. 어떤 경우에든 폭력은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아니요. 술을 마시고 때렸다면 그것은 술 때문이니까 용서할 수 있다. 무엇 때문에 용서가 가능하다? 이런 판단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자, 역시 아니오죠. 누군가 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누군가 막고 있는 걸 보면 꼭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때리는 것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니까 참아야 한다.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그래도 이제 아이를 교육적 목적에서 때리고 하는 건 절대로 안 돼요. 네. 잘못되었죠? 아니요. 그러면 네. 정답이 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우리 집에서 폭력이 매일 일어난다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예죠. 누군가 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 부분 예죠. 네, 이 두 부분은 예고 나머지는 잘못된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챕터입니다. 이럴 때 나라면, 이럴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는 시간이에요. 이야기를 하나 잘 들어보세요. 우리 집은 매일 시끄럽습니다. 아빠는 맨날 술만 마십니다. 아빠가 술을 마시고 오실 때면 현관문 발소리에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동생과 방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 날은 아빠는 소리 지르며 엄마를 때립니다.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기도 합니다. 동생이 무서워서 울면 전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동생이 우는 소리가 들리면 아빠는 우리 방에까지 들어와서 동생도 때리고
그럴 때마다 말리는 엄마를 아빠가 또 때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날이 반복되니까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밤이 오는 것도 무섭고 집에 가기도 싫습니다. 잘 들어봤나요? 네. 방금 들은 여러분들 이 이야기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나라면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질문을 잘 읽고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아빠보다 힘이 약하니까 그냥 참는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빠보다 힘이 분명히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어차피 대들어봐야 나도 맞을 거야. 그래서 참는다. 맞을까요? 아니겠죠? 아닙니다. 아니요. 112에 신고해 도움을 받는다. 경찰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는 거죠. 아, 우리 가족의 문제인데 내가 굳이 경찰에까지 연락을 해야 될까? 아니죠. 연락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1366에 전화해 도움을 청한다. 그렇죠.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요청을 하고 도움을 받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가까운 이웃에게 알리고 도와달라고 말한다. 옆집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우리 집에 대해서 아는 게 싫어요? 그건 아니죠.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알리고 도와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예. 그럼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렇죠. 아빠보다 힘이 약하니까 그냥 참는다. 이 부분만 아니오고 나머지는 정답에 해당됩니다. 예입니다. 자, 이제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정보입니다. 1366 여성 긴급 전화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선생님이나 경찰서가 가장 편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전문 기관도 있으니까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피해 가족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366. 다음 이제 반디톡톡. 네. 반디톡톡은 채팅으로 상담하는 곳이에요. 전화하기가 조금 힘들다. 전화하기가 꺼려진다. 나의 목소리를 내는 게 좀 어렵다. 그럴 때는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반디톡 검색을 하면 이제 채팅으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피해 아동 지킴이 반디톡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하는 아동을 특별히 보호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기관이죠. 물론 112, 1366, 반디톡톡 전부 다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따로따로 지내는 건 아니고 모두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는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가정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있는 공식적인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했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가 판단을 하거나 혹은 자기가 봤던 경험 같은 게 있으면은 주저하지 않고 선생님 또는 경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그런 가족 문화가 형성되도록 여러분들이 동참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